DJ 정부 때 국정원장입니다. 참여의 감옥을 샀습니다. 우리 역사에 그런 역사를 남기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뒤에 들어섰던 이명박 국정원시절 국정원장들 어떻게 했습니까?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. 우리의 역사는 전진했다가 후퇴하고 다시 전진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법을 위반해서 함부로 자기의 권력을 남용했던 국정원장들 결코 처 안 두는 것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. 원세훈 국정원장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? 선거 개입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면은 좋을 줄 알고 천만에요. 그렇게 안 됐잖아요.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국정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중앙정보입니다.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중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맨 먼저 처리하라고 만들어낸 게 중앙정부 설립입니다. 당시 김종필 중령은 쿠데타를 한 바로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보기구에 관한 보관을 제시하고 곧바로 설치 작업에 착수합니다. 그로부터 한 달 후인 6월 10일 중앙정보법이 공포되면서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출범하게 됩니다. 국가재건 최고위 군인들이 나와서 국가를 재건하자 해갖고 그 이름 국가재건 최고위 아닙니까? 1호 안건이 중앙정보부 설치 아니었습니다. 이렇게 탄생한 중앙정보부가 시종일관 자행해왔던 것이 반정부 세력을 적발해서 무자백에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. 또 선거를 조작하고 그것에 개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총괄한 기관이 당시의 중앙정보부였습니다. 한간에 들린 얘기로는 바로 민주공화당을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다 이 중앙정보부 의원들이 초기 민주공화당 결성에 개입했던 것입니다.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개헌과 같이 10년 유신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 다음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 대통령 역시 1980년 중앙정부를 안기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. 정권의 정당성도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정권을 찾았던 것 역시 안기의 힘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군사 독재 정권의 정권 유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가정보기구 권력기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. 당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간첩으로 왔던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